주가가 폭락하거나 우리 경제가 나빠질 때를 대비한 안전자산으로서 N에 투자하는 거 어떠냐?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왜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하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옹춘욱입니다. 최근에 여러 또 유튜브 댓글 또는 저한테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많이 문의들을 주시는데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문의들 중에서도 흥미롭게 제가 받았던 하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일본의 엔화에 투자하는 건 어떠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이 관련해서 동영상을 찍고 한 2년 동안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혹시 바뀐 일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보는 차에서 한번 찍어 봤는데 저도 재밌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란 선은 100엔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N1 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엔에 대한 환율이라서 1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1000원 정도를 가운데 두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 주가, 종합주가지수랑 비교해 보면 되게 둘이 반대로 가죠. 특히 그 2000년대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거 뭐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할, 다시 말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우리 경제가 나빠질 때를 대비한 안전자산으로서 N에 투자하는 거 어떠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왜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하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이 태도가 좀 바뀌었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구로다로 대표되는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님이 정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GDP 대비 일본의 그 양적 완화 규모,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가 나와 있는데 미국 중앙은행의 거의 2배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간단합니다. 시장에 돈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화폐를 찍어내서 금융시장에 돈을 끊임없이 공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거야 라는 게 일본 중앙은행의 생각이죠. 즉 저렇게 돈을 많이 뿌리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겠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냐, 일본 엔화가 약세를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며 돈을 뿌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는 이유는 일본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봤다시피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엔이 강세였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우리가 과연 안전자산으로, 만일을 대비한 안전자산으로 일본 엔화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이 정책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물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물가 대비해서 일본의 물가는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아베노믹스 또는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물가 대비해서 일본 물가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일본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중인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게 디플레,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디플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값이 올라야 되는데 돈의 값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 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안전자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분명 동의합니다.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고 우리나라 주가 폭락하는 시기에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끝없이 열심히 돈을 풀면서 우리 엔화는 굉장히 안 좋은 통화고 우리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우리 엔화의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자꾸 노력하고 있다는 게 좀 찝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대놓고 저기 뭐 채권을 살 게 없으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가서 채권을 매입하는 게 양적 완화인데 일본 중앙은행은 그걸 벗어나서 주식도 사들이는 등 뭐 돈을 온천지에 지금 풀고 있는데도 일본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지 지금 좀 불확실하다. 이럴 때 굳이 엔화에 대해서 이게 뭐 정말 계속적으로 앞으로 안전한 자산이네, 일본 엔화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건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아직은 좀 찝찝하다. 이런 정도가 첫 번째 고민이고요.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일본 자산이 영 지난 한 30년 동안 너무너무 매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림 한번 볼까요? 빨간 선은 일본의 토지 가격, 그리고 파란 선은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이 225란 일본 경제신문이 니케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신문에서 집계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225개 종목의 주가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을 전후해서 주가가 먼저 붕괴, 그 다음 부동산이 붕괴된 다음에 지금 둘 다 회복되고는 있는데, 30년 동안 박스권 또는 뭐 하락하다가 인재 회복되는데 저 나라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일본 주식 매력이 있어요. 파란 선은 일본의 ROE, Return on Equity라고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내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 파란 선인데,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10% 가까운 상당히 안정적인 ROE를 보여주고, 그에 비해서 PBR,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냐를 보면 겨우 1.5배 정도. 굉장히 일본 주식이 싸죠. 즉 높은 ROE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은 싸니까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그죠? 이 나라를 믿고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들어가기에는 이게 좀 잘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이니까 만일에 불황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 엔화를 잔뜩 보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뭔가 공부할 것도 좀 필요하고, 더 나가서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본 주가가 정말 싸냐 안 싸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따지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냐 정도로 제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 일본 엔은 아직은 안전자산으로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열심히 풀어서 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노력한다는 것, 두 번째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다. 이 나라 경제가 정말 살아나느냐에 대한 어떤 기대들은 아직 자본시장의 참가자들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